정액을 싼 후 양이 줄면 남성성도 줄었다는 말, 절반은 오해입니다. 정액의 약 90%는 전립선과 정낭의 분비액이고 발기력과는 다른 기전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겨냥하면 다시 늘릴 여지가 충분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정액량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를 의학적으로 짚고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회복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기관은 전립선, 정낭, 불알 안의 레이디 세포,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축입니다. 이 축이 수분 부족, 수면 부족, 비만, 약물, 당뇨성, 신경병증, 만성 전립선염으로 흐트러지면 정액을 싸도 양이 줄고 점도가 변합니다. 일부 약물 알파 차단제, 오마이너스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갑상선 이상, 역행사정도 흔한 원인입니다. 세계복권기구 기준으로 정액량의 하하는 대략 1.41 OML이며 나이가 들수록 평균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생활 교정과 질환 치료로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줄었는지 보다 무엇을 하면 다시 채워지는지에 집중합니다. 수분 관리, 유산소와 근력 운동, 골반적 근육 강화, 78시간 수면, 아연 셀레늄 오메가3 식단,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노란색보다 옅은 색, 소변을 유지할 만큼의 수분 섭취가 첫 단계입니다. 경고 신호와 생활요법의 경계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거가 희박한 민간요법은 배제하고 효과가 검증된 습관만 제시합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자신감을 되찾는 과학적 길을 시작합니다. 정액은 불알의 정자와 전립선 정낭에서 분비되는 액이 섞여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양의 대부분은 정낭액과 전립선액으로 점도와 체적을 좌우합니다. 60대 이후 줄어드는 첫 이유는 테스토스테론의 점진적 하락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으면 정낭의 분비 단백과 전립선 분비가 감소해 체적이 줄어듭니다. 둘째,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출 통로가 좁아지면 분비액이 충분히 앞으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셋째, 당뇨신경병증 일부 수술 후에는 방광 쪽으로 역행사정이 생겨 겉으로 보이는 양이 급감합니다. 넷째, 만성 전립선염과 골반저 근육의 긴장은 분비 경로를 경직시켜 배출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수분 부족은 즉각적으로 체액 분비량을 줄여 진득하고 적게 보이게 합니다. 여섯째, 약물 영향이 큽니다. 알파 차단제, 오마이너스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일부 항우울제, 이뇨제는 분비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곱째, 수면 부족 비만값 상선 이상은 호르몬 축을 교란의 분비능을 떨어뜨립니다. 여덟째, 흡연과음열 노출은 정낭과 전립선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질과 양을 함께 떨어뜨립니다. 사정 간격이 너무 잦아도 너무 길어도 일시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WHO 기준 하하는 약 1.4에서 1.51리터입니다. 출혈, 통증, 열감, 갑작스런 급감이 있다면 원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복용 중인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음 장에서 원인을 구분하는 체크리스트와 집에서 시작할 회복 루틴을 안내합니다. 정액이 줄었는지 확인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정 후 양이 눈에 띄게 줄고 묽어졌는지. 둘째, 점도가 지나치게 끈적이거나 물처럼 변했는지. 셋째, 색깔이 탁하거나 갈색, 붉은 빛이 도는지. 넷째, 사정 후 전립선 부위에 통증이나 잔뇨감이 동반되는지. 이런 변화가 있다면 단순 노화만이 아니라 기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단의 첫 단계는 기본 혈액 검사로 테스토스테론, LH, FSH 수치를 보는 것입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와 초음파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 여부도 확인합니다. 소변 검사로 역행사정 가능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뇨, 갑상선 질환,
고혈압이 있다면 호르몬 분비와 사정 경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 감소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하는 건 위험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기본이지만 정확한 원인 확인 후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임의로 중단하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정액량은 단순히 남성성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의 지표와 연결됩니다. 조기 진단과 원인 파악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액량을 늘리려면 가장 먼저 수분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정액은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평소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1컵, 식사 전후 1컵, 자기 전 1컵을 기본으로 유지하세요.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옅은 레몬색 정도가 적당한 수분 섭취의 신호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정액량이 즉시 줄고 점도는 끈적해져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물과 함께 오메가3,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과 항산화, 영양소를 챙기면 분비샘의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굴, 호두, 브라질너트, 생선, 녹황색 채소가 좋은 예입니다.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탈수를 가속시키고 전립선 혈류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과음은 테스토스테론을 급격히 낮추어 정액량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따라서 물은 약이라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정액 회복의 첫 걸음은 수분과 영양소 균형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생활 습관의 기본을 잡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과 호르몬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은 정액량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법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립선과 정낭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분비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사이클처럼 회음부를 오래 압박하는 운동은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올리는 핵심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정액 생성 능력을 강화합니다.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꾸준히 해보세요. 추가로 케겔 운동, 즉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은 사정의 힘과 배출 효율을 높여줍니다. 엉덩이와 항문 주변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하루 3세트씩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역행 사정을 예방하고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해 정액량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과도한 피로를 유발하는 격한 운동이나 수면 부족은 오히려 호르몬 축을 깨뜨릴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약처럼 정확한 용량과 주기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혈류와 호르몬은 곧 건강한 정액의 기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면과 호르몬 균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정액을 다시 만드는 은밀한 공장 시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만약 하루 5시간 이하로 자거나 자주 깨는 수면을 반복한다면 호르몬 분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는 곧 정락과 전립선 분비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산소 부족을 일으켜 고환과 뇌 하수체의 호르몬 축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은 어둡게, 조용하게,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는 멀리하세요. 저녁 과식과 카페인 섭취도 피해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가 적당하며 긴 낮잠은 밤잠의 질을 해칩니다. 꾸준히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확보하면 테스토스테론은 안정적으로 분비되고 정액의 양과 질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좋은 수면은 무료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을 늘리려면 특정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자의 DNA 합성과 정액 분비에 필수적이며 부족하면 양과 활동성이 모두 줄어듭니다. 굴, 호박씨, 쇠고기,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 역시 중요합니다. 브라질너트, 해산물, 마늘에 들어 있으며 정액의 항산화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정액을 묽고 유연하게 만들어 배출이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연어, 고등어, 아마씨유, 호두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요하며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C와 E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정액 품질을 높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충제를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꾸준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므로 줄여야 합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이 곧 정액의 재료를 바꾸는 길입니다. 다음은 전립선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정액량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30% 정도를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염증과 비대증이 흔히 생깁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분비액 점도를 바꾸고 양을 줄이며 비대증은 배출 통로를 좁혀 정액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좌식 생활을 줄이고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회음부 압박으로 전립선 혈류가 막히고 염증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매운 음식, 과음, 카페인은 전립선 자극을 일으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토마토, 석류, 녹차의 풍부한 라이코펜과 폴리페놀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 또한 전립선 분비액 정체를 막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하거나 지나친 빈도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뇨, 곤란, 잦은 소변, 잔뇨감이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신호이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정액량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다음은 흡연과 음축가 정액에 어떤 치명적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은 정액량 감소에 가장 확실한 적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중금속은 정낭과 전립선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고안의 레이디 세포를 손상시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정액은 줄고 정자의 활동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루 한 갑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정액량이 평균 20에서 30% 낮습니다. 알코올 역시 강력한 억제제입니다. 과음은 간에서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고 이는 남성 호르몬을 억누릅니다. 또한 알코올은 탈수를 심화시켜 정액을 더 묽고 적게 만듭니다. 술자리에서 소주 한 병 이상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정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금연 후 3개월, 금주 후 2개월만 지나도 정액의 양과 질은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호르몬 축 전체를 되살리는 셈입니다. 따라서 정액량을 되돌리는 첫 단추는 금연과 절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역행사정과 같은 특별한 원인과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액이 줄어드는 특별한 원인 중 하나가 역행사정입니다. 이는 정액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사정은 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정액이 거의 없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전립선 수술, 방광경부 수술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일부 고혈압약이나
알파 차단제도 역행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변을 검사하면 정액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역행사정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불임이나 성적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 약물을 조정하거나 방광경부 근육을 강화하는 약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골반적 근육 운동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하면 정액량 감소를 단순 노화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정액이 거의 사라졌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요인이 정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액의 도둑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뇌하수체의 성선 자극 호르몬까지 차단합니다. 결국 테스토스테론이 줄어 정액 생성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불안, 우울, 성적 긴장은 사정 반사를 방해해 정액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은퇴 후 무기력, 가족 문제, 경제적 압박은 심리적 요인으로 정액량 감소를 악화시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규칙적인 운동, 명상, 호흡법 같은 스트레스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증가해 호르몬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대화와 사회적 관계 유지가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불면, 우울감, 성욕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야말로 정액 회복의 숨은 열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정 간격과 생활 리듬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 간격도 정액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잦은 사정은 정낭과 전립선 분비액이 충분히 채워지기 전에 배출되어 양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사정 간격이 지나치게 길면 오래 머문 정액이 흡수되거나 점도가 지나치게 끈적해져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간격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23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기는 정액 생성과 분비샘 회복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호르몬 분비와 정액 생성에도 중요합니다. 밤낮이 바뀌는 생활, 과로, 불규칙한 식사는 테스토스테론 분비 리듬을 깨뜨려 정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즉, 성생활의 빈도뿐 아니라 하루 전체 생활 패턴이 정액량과 직결됩니다. 꾸준한 리듬이 결국 정액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이 정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정액 감소의 숨은 주범입니다. 복부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아로마타아제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많아질수록 테스토스테론은 줄고 에스트로겐은 늘어나 정액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와 고혈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환과 전립선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남성은 정상 체중 남성에 비해 정액량이 평균 20% 이상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가 곧 정액량 회복의 열쇠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빠른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정제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늦은 밤 간식과 술은 복부 지방 축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단은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이 5에서 10%만 줄어도 테스토스테론과 정액량은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즉, 다이어트는 외모가 아니라 생식 건강을 위한 필수 치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물과
정액 감소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도 정액 감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와 O-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사정 기능을 직접 방해합니다. 이뇨제, 일부 항우울제, 고혈압약 역시 정액 분비량을 줄이거나 역행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남용은 고환의 호르몬 축을 억제해 정액과 정자, 생성 모두를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만약 정액량이 갑자기 줄었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 상담 없이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체 약제나 보조요법을 찾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항암제 치료를 받은 후에는 정액량과 정자의 질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즉, 약물은 정액 감소의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자연치유를 돕는 특별한 생활 습관과 보조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량 회복에는 자연치유 습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명상과 복식호흡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둘째, 햇볕을 하루 20분 이상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합니다. 셋째, 따뜻한 좌욕은 골반 혈류를 개선해 전립선과 정낭 기능을 강화합니다. 넷째, 케겔 운동을 통한 골반적 근육 강화는 사정 압력을 높이고 정액 배출 효율을 올립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성생활은 분비샘의 정체를 방지해 정액 생산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채소 위주의 식사는 전신염증을 줄이고 분비샘을 보호합니다. 또한 쑥, 마카, 인삼 같은 천연 보조식품이 혈류 개선과 호르몬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이며 기본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자연치유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관리 전략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액을 다시 만드는 비법의 마지막 열쇠는 종합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분 섭취, 영양소 보충,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전립선 건강, 금연절주, 체중 조절, 약물 점검, 자연치유 습관은 각각도 중요하지만 함께 실천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정액은 단순히 남성성의 상징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액량이 줄었다는 것은 곧 호르몬, 대사, 순환, 정신적 요인까지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 시도하는 것보다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특히 갑작스런 정액 감소, 혈뇨,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치료와 생활 교정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장기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결국 정액을 되찾는 길은 곧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길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리와 루틴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정액이 줄어드는 이유와 다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정액 감소는 관리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과 수면을 챙기고 전립선을 지키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액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 자신감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